마지막 질문인데 이게 입장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다를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오르더라도 내리더라도 적당해야지 이 사회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그럼요. 면에서 지금 규제가 나왔잖아요. 네. 앞으로 더 나와야 할 것들, 그리고 더 필요한 것들, 그리고 타이밍이 있을 텐데 각자의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소장님. 정부가 해야 될 정책. 해야 될 정책?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셔도 되고 그 타이밍도 같이 좀 알려주세요. 단기와 장기로 좀 나누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을 두고 임기 내 또는 차차기 정부에서도 해야 될 정책은 수요 분산 정책입니다. 서울은 사실은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수요 과잉이잖아요. 네. 지방에서 전국에서 다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 분산을 해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부산에 다녀왔거든요. 네. 부산 다녀와서 이제 택시 타고 기사님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얘기가 일자리가 없다. 어떤 일자리? 대기업 일자리. 그러니까 대기업 본사나 대기업 공장들이 지방으로 가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는 모든 대기업 본사가 다 서울에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궁극적으로는 대기업 본사들이 가야 되고요. 대학병원들 있잖아요. 네. 의료 수준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지방 국립대학교 의대 병원들이 거의 세브란스 병원 수준까지는 올려야 될 부분이고요. 지방 국립대 수준을 포항공대 카이스트 수준으로 올려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진행이 돼야 되고 물론 지자체들은 정신 차리고 우리 지자체들도 사실은 문제예요. 그래서 기업 유치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토지 50년간 무상 제공해 줄게, 법인세 10년 감면해 줄게 라고 하더라도 양질의 일자리가 들어오도록 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장기적인 프로젝트다. 서울로 유입되는 인구를 차단해야 된다라는 게 생각이고요. 단기적으로는 불안 심리를 좀 잠재워야 되니까 가계부채로 급한 불을 잠시 눌러뒀다면 궁극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잖아요. 갑자기 공공이 주도해서 공급 물량이 뭐 25만 원, 50만 원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DJ 정부 때부터 저는 계속 들었는데 뭐 100만 원 공급, 10만 원 공급 얘기 나왔는데 다 공연불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건축 재개발도 저는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재초안도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공공도 주도해서 공공 임대 아파트들, 공공 분양 주택들, 뭐 여러 가지 방식들 토지 임대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유유부지 활용해서 공급도 해야 되고요. 뭐 신도시 택지 개발 이런 것도 투명하게 우리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과정을 설명해 준다면 우리 시장의 수요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거는 진짜 문제입니다.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강벨트 지역들은 제 마음 같아서는 한 3년, 5년 정도는 좀 그냥 지금 상태로 좀 쉬어가도 저는 얼마나 좋을까. 떨어지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급락하게 되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으나 은행들이 아마 제일 싫어할 겁니다. 담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또 국가에서 개입할 겁니다. 25억 아파트가 15억으로 떨어지면 이재명 정부가 잘 됐다고 박수치고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쉽지 않겠다. 그러면 그런 일보다는 이제 좀 제발 좀 안정을 찾고 3년, 5년이라도 살 사람 사고 팔 사람 살고 그냥 정상적인 거래 흐름으로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평가사님 뭐가 필요할까요? 이제 저는 경착륙을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을 한다고 해서 경제가 많이 흔들릴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흔들리는 거는 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빚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파트의 회전율을 생각을 하면 전체 100명 중에 90명은 그냥 그대로 있는 시장이거든요. 예전부터 일정 부분의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그 낮았던 금액에 들어와서 이 물건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가격이 지금 말하는 가격에서 절반으로 빠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투입한 비용보다 더 낮아지는 것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의 조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가격이 왜 이렇게 올랐는지를 생각했을 때 이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빚에 기대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 부채를 계속해서 내줄 수 있으면 되죠. 계속 빚을 내서 이 상황을 연장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유지해서 그만큼 늘려온 시장이고 그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규제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한 고통을 치르지 않고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시장이 정상화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지금 가격이 내려오지 않으면 예를 들면 분양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서울의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분양가도 분상제를 적용한 가격 자체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결국 땅값과 건축비거든요. 건축비는 아무리 많이 올려봤자 많이 올릴 수가 없어요. 결국
지역별로 아파트 분양가가 차이가 나는 거는 땅값이거든요. 네. 땅값은 인근의 아파트 가격에서 땅값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서 땅값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땅값 자체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땅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조정돼서 사람들이 정말 적정 수준의 부채를 활용해서 적정 수준의 부채라고 하는 거는 소득 대비 감당할 수 있는 부채 비율, 이걸 활용해서도 충분히 집을 살 수 있게끔 하려면 결국은 이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최우선이다. 네. 그리고 재건축 활성화, 많은 인센을 준다고 해서 활성화가 될까요? 인센이 많아지고 사업이 빨라진다고 하면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더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사주는 구조예요. 네. 그런데 재건축을 한다고 해서 공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용은 정해져 있어요. 그럼 나눠내는 비용을 부담하고라도 이익이 있다고 해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데 처음에 들어간 투자 자본 자체가 너무 커지면 비용을 분담하고 나서도 이익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가격의 안정화가 선결이 돼야 재건축 재개발도 활성화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착륙 될까봐 네. 뭐 정책을 하다가 말고 이러면 사람들은 학습 효과로 거봐 말뿐이었어. 실제 나한테 영향받는 건 없었어. 이런 심리가 생성되지 않도록 좀 이번에는 좀 강하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